인사를 하면서 많이 보면서 인사하면 좋잖아요.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이다. 좋은 날입니다. 저의 집사람이 여기 지도소에 한 몇 년 근무를 했었어요. 저희가 양평에 이제 여기 분청에 있었는데 여기 이제 근무를 했는데 차에다가 뭐라고 써붙여서 제가 여기 글을 하나 써준다면은 오늘은 좋은 날이야. 굉장한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하나 써붙여서 이렇게 차에다가 이렇게 하나 붙여가지고 여기 거울 앞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름대로 지금 조그만 사업을 조그만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몇 년 만에 이제 장이 된대요. 그랬다고 이 여자가 또 너무 이게 높아지면 좀 콧대가 높아지는데 그러나 어쨌든 간에 자기 집념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꼭 이루어지는 그러듯이 이게 삶의 하나의 원칙이고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이라기보다도 우리 한번 같이 이렇게 정말 부부 이렇게 나오시니까 너무 보기 좋고 아주 좋아요. 참 여기 시골가 서울에서 사시다가 양평이 좋아서 물 맑고 산이 정말 인심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사시다 보면은 인심은 좀 뭔가 옛날 같은 인심은 아닌가. 옛날에 저뿐만 하더라도 집에 이렇게 기와를 올릴 때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다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와서 해준 데만 다 돈 내야 되고 절대 와서 공짜 없습니다. 그만큼 10여 년 만에 20여 년이 아니라 한 20, 30년 벌써 됐죠. 근데 그 정도의 이렇게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그저께 이렇게 처음 뵀었지만은 강산이 변해도 많이 변했고 이 모든 것이 많이 변했습니다. 여기 책상이 여러분들 같은 책상인 것 같이 이렇게 배치 같이 해주지만은 이 책상이 같은 책상이지만은 굉장히 다뤘고 여기에 무슨 먼지들로부터 많은 변화가 온 거예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저께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고 완전히 또 스릴 있는 삶의 새로운 어떤 출발에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정도가 되셔야 그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저는 학교 다니면서 성경 같은 게 책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나는 기독교 속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라고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까지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왔는데 지난번에 불교 탄신일 날 삼부장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어요. 한만 대장경서부터 히말리아 여기 좀 나왔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저는 이 자연에서 굉장히 어떤 사람들이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거 엄마한테 배웠고 아빠한테 배웠다는 가정에서 교육이고 좋은 스승이 있고 멘토가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자연 속에서 마음껏 이렇게 뛰어놀고 이렇게 해서 정말 양평 저희가 양섬에 청역이 중동에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청일이 저기도 2km입니다. 여기 길 나오는 데까지가. 그래서 그런 거리인데 이 거리 여기에서 살면서 뭐를 자연에서 느꼈냐면은 이 만물은 다 변하고 있구나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산에는 산새들이 모여서 살고 물에는 물고기들이 모여서 살고 그런 것처럼 끼리끼리 모여 산다.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모이시고 보니까 굉장히 공통점이 있어요. 서울에서 사시다가 시골에 오셔서 또 블루베리라든가 이렇게 해서 묘목교 하시는 분들로 또 그런 분들이 많고 이렇게 해서 무엇인가는 새로운 자연을 찾아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 그래서 저는 이 자연을 굉장히 많은 만물이 변화되고 또 그 다음에 자연이 좋고 이런 자연 속에서 굉장히 소중함을 굉장히 느꼈거든요. 그래서 나란 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성장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그게 바로 불교정신에 너무
그거 아주 이렇게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의 성격 분석하면 아주 나가 누군가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 좋은 자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따가 목사해서 오늘 반장도 뽑고 또 시간이 되거나 오늘 안 되면 다음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 성격 내가 생각하는 나하고 다른 사람이 보는 나하고 또 다른 사람 보는 나하고 내 자신 나하고의 어떤 뭐가 부족하고 뭐가 더한데 이런 거를 간편하게 뭐 한 5분간 안에 테스트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기기도 한번 제가 서비스 하려고 해요. 이 어떤 이런 교육은 책을 통해서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뭐 이렇게 교육 시간에도 얼마든지 여러분들 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거는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뭐 교회 나가시기도 하고 절에 나가시기도 하고 이렇게 종교를 가지시는 끝장에서 많이 아예 그런 거는 탁탁한 얘기 하지 말아야 되는 얘기를 가지시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계기는 갖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 여기 제가 이렇게 이 서로의 이게 교육이지만은 이게 서로 만남이거든요. 그래서 이 만남은 어느 면에서 우연인 것 같지만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안 만나실 분이지만은 또 다른 데서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실지도 모르는 그런 우리는 언제 우리가 뭐 계약서 쓰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평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좀 봐주시고요. 그렇게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서로 편하고 여기에서 교육이다 이런 거에 너무 너무 교육들이 이렇게 타성이 돼 있어요. 국가 예산들이 이게 너무 형식적인 교육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좀 지향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신도 돌아보면서 배우면서 이 교육의 효과가 어떤 결과로 결실로 나타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제가 이걸 같이 여러분들하고 한 10번 정도 이렇게 배우면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라는 그런 정말 어떤 그런 애정을 갖습니다. 이런 무슨 강의 떼우고 뭐 가서 몇 시간 떼우고 가는 이런 거가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 여기 강사한테도 부탁을 오는 사람마다 할 거예요. 당신 여기에 멘토가 되어달라. 여러분들이 정말 사람이 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생에 있어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이런 것 자체가 첫째가 스승이 있어야 돼요. 김연아도 어머니가 멘토 역할을 철저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선수가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을 가장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여러분들의 적성에 맞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스승이 꼭 있어야 돼요. 스승 없이는 클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저도 느지막하게 이렇게 귀한 이런 거를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시는 이런 거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말씀드리는 건 아직까지 늦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심지어 지난번에 성공대학에 전부 뭐 한가락하는 사람들인데 각 옛날 지점장도 하고 뭐 이랬던 전부 그런 사람들 막 금융인들이 많더라고요. 모여서 하는데 거기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암에 걸려서 6개월밖에 6개월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도 인생 설계라고 살아야 된다. 네? 죽을 때 그냥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죽을 때 어떻게 어물어물 그냥 갈 수가 있느냐.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속죄하고 가고 반성할 것은 반성해 가고 잘한 일에 대해서는 참 뭔가는 겸손하게 또 자기 의사 표시하고 이러면서 자식한테도 친구한테도 뭐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정리하고 가야 되냐. 지금 우리나라의 지도자 중에서는 어떤 분이 있느냐면은 제가 아시는 분이 말씀드리면 송천 선생님, 유달령 선생님하고 교수님 계세요. 이분이 재국민원 때 보면 지금 국무총리급 문안에 유경수 여사가 밝아오는 새아침 젊은이들을 위하여 이렇게 해서 책을 많이 이분이 썼는데 그걸 보고 감동이 있어서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기 전에 그분을 갖다가 스카우트한 것이 유경수 여사가 박 대통령한테 보냈다는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 그런 어떤 인생의 계기라는 거는 그렇게 이렇게 아주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서로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만남 우연인데 그 다음에 우연이 아니면서 또 뭐가 있냐면은 젊었을 때는
노력이 70%고 팔자가 한 3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50대에서 넘어서 60대 이렇게 가면서는 완전히 이렇게 반대로 되는 거야. 마음대로 열심히 해봤지만은 돈 버는 일이나 행복한 일이나 부부의 만남이나 모든 문제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어떤 결과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반대야. 팔자가 한 70% 되는 것 같고 노력이 한 40%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 드지 않으세요? 여러분. 인생 지나놓고 보면 그런 거란 말이에요. 뭐 어디 근무를 했던 무슨 사업을 했던 안 되든 뭐 어떤 여기 다 한가락 하시는 분들 옛날에 왕년에 다 굉장히 도전하고 사셨던 그런 경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팔자의 적인데 근데 그 팔자를 이제 우리는 바꾸자 이거지. 또 어떻게 노력 그 팔자에 대한 타령을 하지 말고 팔자를 갖다가 우리가 이런 계기에 이런 교육 계기에서 야 뭔가 한번 새롭게 뭔가 변화해보자. 그래서 이건희 회장 같으신 분도 마누라 빼놓고 다 바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마누라는 그만큼 소중한 거라. 그게 왜 소중하냐? 마주 누워라의 약자가 마누라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밤낮 마주 눕다 보니까 그 평생 수십 년을 마주 눕다 보니까는 소중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요새 이제 연속극에 뭐 MBC고 뭐 EBS고 뭐 대난리 나는 것이 뭐냐면은 50대 황혼의 의원이 많고 서로 잠자리를 따로 하고 같은 대화 자식들과의 대화가 끊어져 버리고 막 이런 현상이 그냥 너무 그냥 팽대해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왜 어떻게 그걸 여기서 캐톨릭 같은 데서는 애미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부부간에 같이 교육을 일주일 이렇게 받아서 굉장히 그 소원했던 거를 굉장히 내 자신도 돌아보고 상대도 이해해주고 이런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자우지간 이 교육과 이 자기를 변화를 가져야지 잘못하면 나이가 들수록 어떤 고정관념에 빠져버리기 쉽다 이런 얘기를 해요. 고정되기 쉬워요.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다른 건 아무리 탑을 쌓아 올려봐야 이게 무슨 모래성 쌓는 거와 마찬가지야. 안 된다 이거야. 옛날에 안 되던 방식으로 해봐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 한 5분 안에 이렇게 하고 이제 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뭐냐면 우선 내 마음을 한번 바꿔본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뭐 이거 지금 나이 와서 만에 다 묻어진 거 만에 이렇게 습관되는데 내가 문제고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세상 만사는 여러분들의 마음 먹기에 딸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화를 내고 근데 그거가 자기 자신도 그걸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를 갖다 처음 갖다가 교육시킬 적에는 상담을 할 때 제일 먼저가 따뜻한 이 차를 대접하면서 또 이렇게 아주 안락한 의자에다 앉혀가면서 그러면서 그분을 갖다 이해하는 그런 말을 해서 제일 먼저 1단계가 뭐라냐면 소주병을 이렇게 갖다 놓고 이제 좀 어느 정도 래프가 형성이 되면 어떤 거냐면은 나는 나고 너는 술이야. 이거부터 정신과 의사가 그걸 카운셀러가 그걸 해주는 거예요. 나는 나고 너는 술이야. 이걸 가르쳐 준다니까요. 술이란지 내가 술인지가 구분이 안 돼 있는 거야. 알코올 중독자는. 이건 다 동일시에 똑같이 보는 거야. 그래서 제일 먼저 이렇게 편하게 해주고 대화를 나눌 때 너는 술이고 나는 나다. 이거부터 몇 번을 반복해서 가르쳐 주는 거야.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뭐 같으세요? 그 다음 단계는 뭐가 가르쳐 주겠어요? 여러분들 변화시키는 거에 대한 핵심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떨 것 같으세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너는 술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이거부터 알코올 중독 해석하려면.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자기도 이거 고쳐야 되는데 습관 고쳐야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걸 고치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라. 그게 뭐냐면 나는 나고 너는 술인데 내가 술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자식아 내가 먹으려면 먹고 말이야. 내가 던지려면 던지고 말이야. 깨려면 깨고 말이야. 내가 너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근데 그것도 말을만 하면 그때뿐이잖아요. 물가가 넘어가도 바뀐다고 그게 형성이 안 돼. 그냥 시켰으니까 하는 거지.
그래서 그거가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말이야. 내가 술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깰 수 있어, 너 안 먹을 수도 있어, 막 이미 그거를 그냥 막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훈련이 돼가는 겁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거창한 데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기 변화를 갖고 야 이거 내가 그래서 정말 내가 왜 사업에 실패가 되고 시행착오가 됐었나 그럼 그거를 내가 그럼 원인이 뭐냐 아 이게 내가 진정 좋아하는 걸 못했다 이게 어디 호구지책으로 하다 보니까 마지못해 하다 보니까는 결국은 이렇게 됐다 뭐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는 여러 방법이 나오죠 뭐 자본이 짧았다 뭐가 어쩌다 기술이 적었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근본적인 거는 자기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굉장히 좋고 신나기만 하면 그건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큰 부자는 할 일 내지만 밥 먹고 먹고 사는 것은 그것은 자기의 노력과 부지런함과 어떤 성실함만 있으면은 그런 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야 그 사람 좋은 얘기 해만 나는 빚이 말이야 매력인데 어? 그거 말이야 하려면 그 가망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뭐 그러니까 이제 수력이 좋았는데 그래서 저 주변에도 저 양 선생이라고 그러는데 억대 그지 빚이 30억인데도 그래도 항상 보고 이력이 사람 근데 부동산은 인기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아는 것도 많고 정말 그 자수성가를 해서 한 100억 재산을 모은 거야. 근데 이거 뭐 누가 부동산 누가 여기서 사요. 그러니까 이자만 몇 천만 원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다 반대가 그런 거지. 그런데도 계속 배우러 다니는 거야. 지금 그거. 그런데 이 사람은 뭐 자금 빼놓은 거 뭐 조합 만들어서 뭐하고 뭐 어디 이 돈 이용하는 거 이건 천재야 그냥 이렇게 봐도. 그러니까 툭 하면 전화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얘기를 해봐야 내 지식만 줘가지 술만 사주고 밥만 사주고 그것만 해주면서 이 지식을 빼가려고 그러는 거야. 가만히 보면. 그래서 이제 좀 불편한 거 만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활이 이제 나는 나고 너는 너다라는 생각하고 이런 어떤 그 습관상에 있는 거를 변화가 오셔야 돼요. 작은 변화서부터 오셔야 돼요. 아주 그냥 제일 먼저 뭐냐면 청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돈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기본 질서가 자식들이든 남편이든 나 자신이든 간에 그런 변화가 와서 내가 이것만 한번 바꿔봐야 돼. 이건 마음에서 어떤 사람은 거울을 놔두고 웃는 얼굴만 연습하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렇게 변화가 와야 된다. 그래서 행동과 습관과 이런 환경을 그런 성공하고 행복하는 말과 행동과 식을 그렇게 살아야 성공과 행복과 이게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 60대 정도 넘어서 중반에 이렇게 되면 그냥 산에 가고 뭐 낚시터다 그냥 뭐 무진다네요. 그리고 그냥 지금 뭐 술집들 꽉꽉 차 있잖아요. 그거 인생 가면 염려대한테 가면 제가 뭐라 그랬죠? 염려대왕이 먼저 뭐라 그랬어요? 양심적 있고 열심히 살았어도 시간을 낭비한 죄. 이놈 인간의 말이야 귀한 인간으로 태어나게 해줬는데 시간을 낭비해간다고 딱 그냥 제일 먼저 그 죄가 제일 큰 죄라. 어? 여러분들 여기서 부부전에 배우러 오실 때는 거가 뭔가 달라지고 뭔가는 추구하기 때문에 오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훌륭하신 생각이고 값어치는 거냐 이거야. 그렇지 않고 딴 여기 하면 이건 발전이 안 되잖아요. 그 시기 양식이고 말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작은 취미부터 이렇게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 행복을 이제 이렇게 다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맛만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조금씩 이렇게 소화되면서 얘기하자. 그래서 이제 행복을 부르는 그 사소한 습관을 아까 8자 얘기했는데 8가지 요것만 잠깐 얘기하고 이제 이해를 들었게 보시는 이해도. 첫째가 꿈을 가져야 돼요. 이제 지금부터 인생의 목표를 이제 그거 작성하는 그가 이제 인생사에 다 나옵니다. 예? 여러분 다 해보셔야 돼요. 진정 자기 걸 자기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꿈을 이제 가져야 돼서 그것이 바로 꿈의 목표입니다. 반드시 작은 목표에도 여기 오시면서 스스로 이 시간부터 쉬는 시간에 내가 목표를 어느 정도 목표를 세울까? 그러면 목표도 하루의 목표가 있고 한 달에 1년의 목표가 있고 앞으로 남은 여생의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하고 또 경제적인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취미오락도 있을 수 있고 문화생활도 여러 가지 목표를 두시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쌍기역에 대한 행동 습관이라고 했는데 그런 건데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깨가 있어야 돼요. 저는 진짜 그게 굉장히 많이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깨가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자기 고집으로 그냥 밀고 나가면서 말이야. 그냥 자기 혼자만 잘하는 거, 잘하면 떳떳한 거 갖고 이거 가지고 안 된다. 깨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깨라는 것은 지식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삶에 대한 통찰력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어떤 이런 데서 오는 거지, 그냥 깨가 있어서 뭐 얕게 한다는 거, 약어지는 게 얕게 한다는 거, 그냥 어설프게 얕게 하다가는 그 가만히 있는 것만도 못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깨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깡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래봬도 굉장히 깡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어디서 자연에서 배웠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적에 일단 그냥 바위 위에서 그냥 내려, 저기 뭐 수영장이지, 그러니까 자연 수영장 아닙니까? 그거 돌도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랬는지 몰라요. 그냥 그 청계산 높은 데서 그냥 막 미끄럼 타고 오면 그냥 나무에 부닥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르고 그냥 나무에 이렇게 막 미끄럼 이런 장난을 하고, 뭐 그냥 한 턱 물이 그냥 막 장마가 져도 막 밑으로매놓고 한번 모험도 즐기고 이러면서 굉장히 거기니까 뭐 애들 겁이 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룻밤 강아지 범무서운들 모르는 식으로 그런 거가 있다. 그것이 하나의 깡의 원동력이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그 깡을 가질 수 있는 배짱과 도전할 수 있는 의식이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점점 이제는 해보니까 안 되고 이게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야.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 방법을 여러분 찾으셔야 되는, 이제 같이 기간권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첫째 이제 그리고 꼴이 모양새가 일단 좋아요. 뭐 저기 먹기 좋은 떡이,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오실 적에도 이왕이면 그렇잖아요. 저도 이거 이왕이면은 더워도 양보를 하고 가야지. 반소를 해보는데 이렇게 할 수 있나. 이렇게 돼. 여러분들 화장 한 번 더 좀 얼굴 보게 되고, 옷도 매우셔도 보게 되고, 이런 것이 잘 갖고 와야 되는 얘기입니다. 뭐 너무 과장될 건 없지만은, 그러나 결국 자기 모습에서 자기 인격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 인격이 화해돼서 서로 상대관계가 이렇게 조화되고 이루어지는 인간관계가 된다 이거죠. 사람은 정말 여자만 들만 팔자가 아니라, 사람도 그 잘된 사람이 이렇게 뭔가 성공하고 정말 즐겁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 중에서는 사람하나 친구 하나 잘 만나서 많이 인생 바뀐 사람도 많아요. 이거 우리나라 옛날 선비들 이렇게 이런 이런 시골에서 좀 산다고 그러면 그 거린이 지나가더라도 사랑방 같은 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하고, 생일잔치 때는 막 뭐 먹을 것도 싸서 건지도 대접하고, 이 집이 뭐 무슨 환자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아시냐고 들어가서 대접해보고 그게 실제 얘기입니다. 그런 정도의 어떤 유유자적하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서울에 지금 살다가 애들, 젊은 애들, 오늘 신문 중앙일보 잠깐 오다가 보니까 시아버지가 며느리 은맥을 때려서 뭐 이렇게 툭 쳤어 그냥. 그런데 그게 아마 시아버지 생각으로 볼 때는 며느리가 귀여워 보이고, 그 나름대로 뭐 섹시하게 보였던지 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귀여워 보이고 그랬으니까 그냥 근데 그거를 성폭행으로 며느리가 걸었어. 그래서 참 이제 그 정도다. 근데 그게 뭐냐면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저는 그걸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 나쁘다. 나는 올바로 살아야 된다. 정의감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딱 일방통행을 하는데 그게 아닌 거야. 사람들이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나름대로의 어떤 사정들이 다 있는 거예요. 화를 내고 뭐 남편이든 자식이든 뭐든 간에 내 뜻과의 어떤 고부간의 갈등이든 뭐 어떤 거든 간에 화내는데 이거 도저히 이해 안 되고 교회 안 맞는 거고 이거 말도 되지 않는 일인데 나한테 된다 이거.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한편 돌아서고 나면은 이해할 수가 있다 이거지.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굳어진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좀 이제는 뭐 늦게 철이 나더라도 좀 알아야 될 그런 사기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뭐냐면 끼가 있어야 되는 거야, 끼가. 근데 끼도 여러 끼겠지만 재능이라든가 적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기가 잘 찾아. 그러니까 즐겁고, 나는 나무. 근데 이 잘하는 사람들은요, 거해가 뭐냐면은 좀 머리가 조금 앞서가는 게 있어요. 그 구조가 조금 남보다 발달된 점이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참 잘하는 게 뭐가. 어떤 재주들이 다 여기 있지만, 여러분들 얼굴 모습이 다 틀리듯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지혜가 다 틀려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몸에 점이 얼마 어디 있고 자기 자신만 잘하는 비밀 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자신이 아는 거야.
다른 사람도 알 수도 있어요. 아, 너는 이런 분야에 자주가. 그러면 이제 선생이 그런데 수준 있는 사람이면 아주 훌륭한 선생이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그런 선생을 못 만났다 하더라도 자신이 빨리 지금이라도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좋아하는 일, 이거를 하나를 이제 초점을 맞춰서 작은 일부터 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만나서 이렇게 같이 교육을 받는 이것이 끈입니다. 인간관계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역, 사회, 혈연 이렇게 다니죠. 근데 서로 끈을 잘 엮거든요. 절대 여기서 그러면 나는 내 거고 뭐 이렇게 교육받았는데 여기 경쟁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보 교환하고 서로 얘기를 해서 어떤 그 인연을 가질 수 있는. 근데 서울 같은 데서 인연 갖고 서로가 아는 체하기 힘들어요. 해봐야 손해가 더 많아 항상. 이용 나거나 말이야, 어떻게 잘못되거나 말이야, 귀 열렸다는 큰일 나는 거야. 낭패하는 거야. 저도 귀가 굉장히 여린 편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관계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인간관계가 성공과 행복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팔자를 자기가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꾹 인내심입니다. 꾹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끈이고, 그 다음에 꾹이에요. 인내심입니다. 그건 뭐냐면, 일단 참고 봐야 돼. 예? 그게 나한테 이득이야. 내가 더 덕이 되는 일이야. 화가 나든 뭐든 간에 전체 화나서 화를 나타내는 건 자기 리스크인 거야. 아무리 뭐 자극을 시키고 말이야. 야, 이만 네가 군인 성자도 아니고 말이야. 어떻게 그걸 참고 말이야. 그걸 인내를 견디는 당신은 하냐. 당신이 못하면서 남을 해로버리느냐. 이럴 정도의 그런 분노가 있고 화가 나더라도 일단 우리 잠깐만 참는 연습을 좀 해보자. 연습을 해야 돼. 이렇게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해야 이루어지는 거지. 말로 이것만 해가지고는 이게 백날에도 안 고치죠. 습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습관고치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어금니, 내가 얼굴이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이렇게 뭐 배운 걸 많이 배웠고 뭐 국회 비서도 하고 뭐 이제 장관감이라고 다 주변 얘기하는데, 야, 난 너무 말이 어떻게 말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하다 보면은 솔직하고 너무 다변적인 얘기를 하니까 자꾸만 말을 넌 그것만 천천히 하고 조심하기만 하면 넌 큰 대성할 수 있어. 누가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금니를 물고 그냥 큰일 났더니까 어금니가 다 부서졌어요. 어? 그래서 나중에 여기 저쪽에 교양관 사업을 하다가 저쪽에 가평공에 가서 무슨 농장을 하는 분이신데, 그거 뭐 텔레비도 많이 나오고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다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끝으로 이제 8번째가 이제 끝맺음, 끝이야. 끝맺음을 일단 마무리를 해야 돼. 그래서 남편이 마무리를 못한 사람은 부인이라도 마무리를 끝내주고 하는 사람 많은데 그건 전혀 영분이라. 똑같이 저질렀다가 그 대남편이잖아요. 똑같이 화를 내는데 똑같이 화를 낸다. 갑자기 하면 항상 음양에 이렇게 대주 이런 것이 그게 이제 더 그 다음 이제 거기까지만 일단은 하고 일부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도시농업의 이제 이해를 교육을 하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은 농민 땅을 좀 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지어가면서 근데 촉격인 점도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뭐냐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땅을 하려니까 돈이 안 되잖아. 뭘 심어가지고 돈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연구를 하시자고 이제. 뭐 저하고도 같이 연구하세요. 저도 물 심는 데까지 제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인프라들을 활용해서 도는 건 그것도 아이디어예요. 이게 바로 교육입니다. 이게 나는 땅을 몇 평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거를 내가 지내기가 안 되니까 여기 블루베리 했는데 그거 똑같이 해요. 오다도 저 김윤호 대리하고도 있지만 따는 거가 이거 하나하나 따야 돼. 그러니까 내가 작년에 저 차를 가지고 한 돈 몇백만 원씩 이렇게 이제 사주고 그래. 내가 인천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실컷 따고 그러는 거야 와서. 거기 한 4, 5년생이니까 많이 달리더라고. 한 5년생 되니까 크지도 않고 타타타타 달리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사람 사가지고 인건비도 안 나오고 도대체 이거 어려워요. 저도 여기서 기관장님들하고 같이 제가 선도벌 해가지고 저 밀양에서 복분자 딸기 그냥 한 1000평 여기 청계에다가 심었다가 그게 방석분인데 그냥 한 번에 한 나무에서 뭐 손에 4개, 5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그냥
서울에서 관광버스 하나 갔다가 너희들 다 캐가라고. 그랬는데 뭐 다 남았지 뭐 어떻게. 그래서 그걸 또 뭐 밭두락에다도 신고에다가 없었는데 지금도 그게 남아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게 복분자인데 그게 블루베리, 뭐 화이트, 뭐 레드, 뭐 이래 저 블랙 뭐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단지로 해서 또 송가하는 데도 있어요. 그거 마찬가지로 블루베리 이런 것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야.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여러분들께서 땅을 가지고 계신 거나 뭐 하나 그러면 서울 사람들이 우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도시생활 하시던 분들 다 오신 거니까. 그러면 우선 내가 싫어하는 건 남도 싫어하는 게 많아. 내가 좋아하는 건 남도 좋아하는 게 많고. 그렇잖아요. 남의 배려하고 서로 대화 친절하고 그러면 그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싫어도 얼굴이 잘 안 되고, 얘는 무뚝뚝한 남자가 말이야, 무뚝뚝하고, 뭐, 다 이렇게, 좀 뭐, 이게 남자다운 거고, 뭐, 이런지. 그 옛날 얘기예요. 그래서 환영받을 하나도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좀 뭔가 여유와 사람 배려와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어. 나는 마음속으로 내가 가지고 있어. 그게 제가 그런 사람인데, 그걸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것도. 절대 마음의 표현을 하고, 부인한테도 섬세하게 이렇게, 섬세할 때 잘하는데도, 또 어떤 때는 어떤 큰 사랑은 그래도 아빠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뭐 마음만 먹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은 뭐냐면 땅을 가지고 있으면은 도시농업을 왜 이게 교육을 하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 사람들을 여기서 돈을 이 사람들이 내고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가게 하대. 그래서 저도 지금 주말 농장을 저는 한 150명 정도 이렇게 분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장도 한 500평 되고 하우스도 하우스 위로 이렇게 물이 올라와서 영도 이하로 안 내려가기 위해서 묘목을 죽이면 안 되니까 영도 이하로 하면 구아바 같은 거는 열대성이 있기 때문에 동해를 입어요. 그게 동해를 한번 입었던 거야. 근데 저도 땅을 시내에서 뭐 저기 송파니 뭐 서촌이 여기서 하려니까 150평을 했는데 2천만 원에 해체야가 200만 원이야. 아니 농사라는 건 아무리 임농사가 가지고 안 되는 거고 도시농사를 짓더라도 뭔가는 뭐 베란다도 있고 물론 여러 가지 실내도 있지만은 그래도 뭐 농사 기본이 있어야 뭐 팔아서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면서 제가 그 농사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큰 나라한테 말씀을 이제 경험담 드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도시 사람들을 이용해다가 어떻게 해서 나한테 생활을 이렇게 할 것이냐. 또 내 거 없는 거는 주력 상품이 내 거에 주력 상품이 있고 구색 상품이 있는 거야. 그거가 좋아하고 남이 자기가 다 못해요. 여러분들 이미 벌써 조그만 땀나고 힘들고 허리 아프고 뭐 아침에 일어나면 영폭숙지근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 돌발적 막 생기는 때야 이제 지금. 그래서 이게 의욕 가지면 안 돼. 아무리 큰 소리 치고 해봐야 이게 말로 하는 게 안 된다 이거야. 그럼 그거를 적절하게 자기 가족 구성원과 능력과 여러 가지 여건을 살려서 어떻게 이걸 좀 한번 뭐 아주 정말 큰 부자는 안 되더라도 경제 노후에 걱정이 없는 이게 지금 얼마라더라? 어떤 사람은 9천만 원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3억이라고도 그러는데 그 돈을 50대 후에 자기 통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게 참 죽는데 사람 같이 이렇게 죽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지. 예? 노후의 생활 설계가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때는 넘어가고 그래서 도시농업을 이해한다는 것은 도시 사람들을 이해하고 제가 양평에서 몇 번을 왔었어요. 관광버스 가지고 와서 물건 사간 거 여기 저장됐으니 이따 다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도시농업 박람회 제가 출품해서 온실 지어가지고 시청 앞에다가 해서 4일 동안 한 거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들 줄 알았더니 이게 안 된다면 돌아가면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 못 오시고 이제 텔레비에서는 보였을 텐데 일단 실제 한번 실물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도시농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여기서 참 답답한 일이 많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양수리도 가봤고 여기 양평읍내 원도크 쪽에도 가봤는데 왜 저렇게 소비자들을 저렇게 대할까?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많이 매출을 더 올릴 텐데 이런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능력이 뭐냐 이가, 또 땅이 뭐냐 이가, 또 기술이 뭐냐 이가, 그거를 집약해서 배우고 찾고 해서 자기 걸 만들어서 그걸 남에게 같이 나눠 먹고 같이 이렇게 해서 수입도 올리다 보면은 그렇게 재밌고 잘 되다 보면 더 크게 발전돼 나가는 거예요. 또 이런 양평 지방공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도 어느 면적이고 양만 있으면 여기서 다 수면해 주잖아요. 이제 이번에 농협도 다 경제와 하고 다 나눠놨잖아요.
농민들을 위한 경제활동대로 하고, 또 이 금융활동은 금융활동대로 확실히 분리해서 하라. 이거 몇 년, 내가 다 100% 이렇게 좀 만족하게는 안 됐어도, 한 것이 바로 이제 그런 내 원인이 있는 거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럼 이제 이 도시농업을 이제 우리 나하고 도시농업과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관계는 그러한 직접적인 관계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내가 실속 있는 방향이 뭐냐를 찾기 위한 전반적인 세계적인 또는 우리 국내에서 한국형 모델로 이렇게 나가는데 어떻게 지금 정치적으로 가고 있냐에 대한 걸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 시간을 첫 시간에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도시농업을 하게 되면 뭐 일자리도 물론 이렇게 일자리 창출이 뭐 450명인데 연간 450명인데 그러면 더 이거는 능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고 경제적 효과라든가 경제적 효과는 이 도시농업에 지금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도시농업 재배기서부터 뭐 생산된 거를 갖다 공급하고 이런 건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도시농업이랑 마찬가지예요. 서울서울만 얼마나 갖고 와요. 저 8시 반에 8시 반에 아마 저기 되는데 이렇게 딱 오잖아요. 8시 아침에 집에서 저는 마무리 사이기 때문에 8시 출발해도 이번 이 시간이 딱 맞더라고요. 8시 출발하기. 그런 것처럼 얼마나 가까운 거리입니까? 그리고 제가 사무실 가더라도 한 3시간만 잡으면은 저쪽 구로에 있는 사무실에도 갈 수가 있어요. 오히려 서울 시내가 너무 멀어요. 여기 그래서 경제 효과도 이런 게 있고 사회적인 효과라는 것은 뭐냐면은 정서적이라든가 이렇게 뭐 주말 농장을 한다든가 또 같이 오셔서 가족 함께 한다든가 아이들이 요새 너무 자연을 모르잖아요. 체험을 하고 그냥 벌러지가 아파트에서 이렇게 무슨 누가리 길다 잘 물어도 벌러지가 물어도 아픈 거보다는 이 벌러지가 귀여운 거야. 이게 숟가락을 부어도 그럴 정도의 무감각하다. 그래서 아까도 성품도 도시생활하면서의 이렇게 조급함과 여유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요. 물 맑고 이렇게 이런 좋은 여건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여건에 좋은 걸 누리고 살아야지 그게 다 뭐가 문제하고 부부싸움하고 또 서로 간에 이거 좀 더 가정에서 이게 내 인생이 이게 뭔가 뭐 이런 생각하고 재미가 없게 생각한다면 순간순간 그럴 때가 있거나 참 돌아보게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자기가 인생을 부담스럽고 불행하게 사는 거다.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승화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도시농업을 한다는 것은 도시농업이 아니고 저는 도시농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서는 도시농업입니다. 이건 업이야. 애들 교육시켜야 되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 업인데 이 도시에서 하는 것은 농사일이다. 그래서 이 경제 사회적인 효과가 큰 거야. 정서적으로 좋고 식구끼리 가니까 대화도 되고 뭐 밥도 싸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서울 사람들이 와서 돈을 떨고 하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좀 자기 이렇게 스스로가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정도 평가를 받는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을 한 150가구만 제대로 좀 알아도 150명 정도만 해도 5식구 먹고 사는 건 끄떡이 없답니다. 150명이 한 사람 도와주려면은 뭔가는 여러 도움을 받아서 그걸 생활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런 얘기가 있듯이 아까 인간관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도시농업이라는 것이 어떤 정서적인 효과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거 전문 강사를 제가 모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 듣기가 어려웠던 부분에 대한 거에 여러분들이 호기심 있고 여기 안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만 강의 편성하느라 많이 신경 썼어요. 또 그분들을 아는 분들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저같이 그냥 처음에 모험적으로 시간 떼기 위해서 강사 정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잘해드리라고 제가 부탁하고 있는 그 다음에 CO2 감축은 이제 이거 잘 아시잖아요. 이제 큰 저탄소 녹색 성장 이런 것처럼 지구가 온난화가 돼가지고 지금 날씨 변화가 지금 사과가 양평 사과, 저 홍천 사과, 강원도 사과가 이제 치지 대구 사과 이런 데가 들어옵니다. 단감도 지금 다 위로 올라왔고요. 전부 북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평은 잘 오셨고
굉장히 여기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시고 애정을 주시면서 여기에서 뭔가는 남다른 뿌리를 내리셔서 오히려 여기 본토에 계시던 분들은요, 서울 사람도 아니고 여기 시골, 완전 시골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기적이면서도 또 약간 배타적이면서도 그 서울 사람도 아니고 시골 사람도 아니고 그런 중간 형태가 양평의 어떤 좀 딱 이렇게 보시는 게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뭐 나머지야 뭐 아주 거창하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뭐 좋은 얘기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 점수를 그렇게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해서 그 틈새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는 우선 자기가 뭔가를 잘해야 돼. 그게 첫째 뭐 자기가 뭐 음악에 뭐 소질이 있다든지 또는 미술에 소질이 있다든지 무슨 뭐라 해야 돼. 이런 걸 해서 남과 같이 어울리고 즐기고 이웃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뭐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이웃에서 먹는 것도 나누고 말이지. 뭐 이렇게 가면서 뭐 좋은 일 있으면 같이 초대도 하고 또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관계를 가지면서 그 서서히 한 뭐 5년, 10년 이렇게 10년 만에도 그냥 적응이 안 돼가지고 3, 4년 만에 오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갔다가 돈 다 까먹고 땅을 좀 1억 주고 샀는데 나중에는 7, 80밖에 못 받고 그냥 이거 손해보는 그런 사람들이 귀농해서 문제점이 그런 데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가물어서 문제지만은 수자원 이용에 대한 부분도 농업을 한다는 것은 물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머금게 해주기 때문에 저 담수 능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이 도시농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보면 무슨 도시에서 어느 죽을 농업이야. 도시 농사야 되지만은 저는 어디에서 환상에 젖어 있는지 아세요? 도시농업 지능이라고 만들었잖아요. 이거 저 농촌진흥청에 지금 여기 탄자니아에 선교사로 가 있는 손종환 국장이라고 이 양평에 옛날에 제 여기 30년 전에 있을 때 양평에 지도자에 근무했었어요. 게다가 본청 국장까지 진행했는데 아카데미 원장 하면서 교육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저하고 나이는 같은데 저기 탄자니아에 가서 이렇게 선교를 해가면서 거기서 했는데 지금도 농업 저거에서 전부 카페 만들어서 운영하고 뭐 이렇게 전부 하고 있는데 열심히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재 출발에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이번에 이제 그 도시농업 박람회 하면서 물의 이용에 대한 거, 그러면 물에 대한 연구도요, 참 많습니다. 서울로 멧돼지만은 아주 유명한 것들도 있고, 물의 용존산소가 어떻게 되냐, 물을 잘 먹으면 건강하고, 물 뭐하고 말이죠, 물이다 아니라 물고기 광선 이게가 농사의 기본이지만 인간 지금 산물을 내다 포함되는 인간이가 잘 산 걸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물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뭐 제가 느낀 거는 물질이든 돈이든 또는 이런 어떤 사업이든 뭐든 사랑이든 무엇이든 사랑도 내 자신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남을 좋아할 수 있는 겁니다. 절대 나는 내가 싫고 나는 실행해야 거야 이런 사람은 진정한 애정을 주기가 힘들어요. 그건 자식에서 또 문제가 또 인간관계 문제 생겨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부터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진정한 자기 사랑이 무엇이라는 걸 알고 그 나를 아낄 줄 알아야 나를 아끼는 것처럼 나를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식물을 길러보라. 식물과 대화를 나누고 식물이 목이 마르다, 영양분이 뭐다, 어떻다 이런 거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이혼하지 않는다. 이 얘기가 큰장하는 거라. 그래서 그렇게 섬세한 거 어떤 그 자기 그런 노력과 그 진정과 공부 이런 건 없어. 그런 걸 갖지 않으면 자기 발전한다는 게 그냥 개쉽게 발전할 일이 없는 거라 이게. 그래서 모든 건 귀하게 여기세요. 돈도 그냥 굉장히 귀하고 어떤 사람은 진짜 돈 많이 번다는데 이 사람은 그냥 돈을 다린 이로. 그냥 빳빳하게 항상 이렇게 귀하게 하고. 10원짜리도 아주 100원. 옛날에 지금 지폐 있잖아요. 1000원짜리. 이거 다리는 거야. 꾸기면 안 된다. 이렇게 소중한 건데도 꾸기고 앉아야 돼. 다 1000원짜리 다려가지고 지갑에다가 탁 넣는 거야. 세계적인 부자가 한국에 딱 오면은 옷이 주머니가 여기 달렸는데 여기 달려있다고 이게. 그래서 이것도 최근 패션인가 보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옷을 갖다가 뜯어가지고 이거 뒤지면 좋은 거니까 이거 바꿔서 했다 보니까 주머니가 이쪽에 오는 거야. 그렇게 알뜰하게 살고 그렇게 저가는 거지. 재벌이라고 해서 뭐 우리가 생각했던 게 물론 이제 그냥 이렇게 갑자기 부자 된 사람들 저 분당이나 뭐 이런 데
서울 잠시 이때 저기 갑자기 부자된 사람 이 사람들은요 전부 콩가루 집안 됐다고 그러더라고. 동장이 그러는데 저기 약탑인 거를 갔더니 그 동장이 그래요. 여기 동네는 다 그냥 완전히 그냥 콩가루 집안이 됐습니다. 이게 재산 때문에 좀 싸우느라고 부모 해야 돼. 제가 뭐 골치 아픈 거야. 그래서 그런 것처럼 어떤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꼭 농촌에서 전통 농업만이 아니라 도시 농업이 이렇게 이제 도전하게 됐다 이런 거가 되는 거죠. 10분간 쉬었다가 그렇죠? 네, 그렇죠. 쉬시고 이제 교양은 빨리빨리 나가겠어요. 한국에 이러다 보니까 전부 그렇게 붙여가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애들이 채식을 안 먹는 분들도 많고 아토피 같은 거 굉장히 고생하다가 유기농 채소 먹어서 난 사람들이 아토피 몇십만 명 회원들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독일에서도 그렇고 이제 각국에서 이렇게 도시농업 발달된 유해가 재밌어요. 의사들 독일 같은 데서는 의사가 맑은 공기와 햇볕과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데 이게 도시 발달된 국가가 이렇게 나가다가 이게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게 뭐냐? 뭐 이래가지고 그 주창에서 했다 보니까 몇백만 명이 지금 있어가지고 막 여기 이제 양평 같은 데 좋습니다. 이렇게 집도 짓고 그러면은 와서 그 농가주택으로도 이제 주택으로도 안 들어가요. 유양이 주택도 안 들어가고 또 한 뭐 10평 미만 내로 해서 그래서 부모님들 또 주말에 와서 농사 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머리 잘 쓰시면 그 방법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필요성이 느끼는 것이 이게 이제 배경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의 피해, 배추, 채소는 막 너무 뛰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려우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내손님이 그래서 제 캐치프레이즈가 내손님이 채소 길러먹지. 그러면, 그 농민은 어떻게 해야? 그 농민은 채소를 길러먹고, 얼마나 길러먹겠냐고. 그거, 사모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양표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 모르면, 그래서 제가 이제, 브릿지라고 해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자비계를 맺듯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것은 그거는 그 생협의 원리가 있습니다. 공동체 원리 정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서울에 있는 분들이 옛날에 제가 서울서 공부하면 어머니나 할머니가 그거 진짜 좋은 것만 된장, 고추장, 김치 이런 거 그냥 정말 딴 거는 잡수더라도 이런 정말 좋은 것만 해서 쌓아 보내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도시민들을 대해주자는 건 도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어렵다 이거야.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되는 거야. 그렇지 대충 해야지 편하는 거야. 이게 안 되게 돼 있어. 이게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많이 저거 하는 것이 생활 폐기물의 토양 및 공기물에 미치는 영향과 후공이 많기 때문에 생활 폐기물도 얼마든지 타이어 같은 것도 그냥 거기다 재배기로 만들고 아주 다양한 피트병도 그냥 기계 막히게 장식해서 아주 보기 좋게 돈 몇백만 원 들이지 않아도 몇만 원 가지고 부지런 하면 했으면 그런 거 제가 다 개발해서 다 있습니다. 이번에 박람회 때 나고 동영상을 거기 학생이 와서 찍어주더라고. 그 다음에 환경오염이 질병 및 건강의 위협을 하니까 도시도 숲으로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저는 이 공중에다 어떻게 농사를 짓나 질소가 이렇게 뿌리가 빨아들이면 공중에서 농사짓는 자라는 식물이 있잖아요. 벽에다가 어떻게 짓나 벽에도 액자에다니까 요새 연수로 나온 여기 이제 액자 이런 액자에다가 여기서 식물 다 끼워가지고 하는데 그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꼭 목수 재기 있는 사람들 그런 거 하셔도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쫙 해서 그런 그냥 공중에다 그래서 저는 심지어 여러분들 세상에 땅속에다 어떻게 농사짓나 이거 3년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게 나왔더라고. 그래서 사당동에서 저희 기술진들하고 같이 사당동에서 하나 만들어놨는데 그 지방으로 가고 지금 저 시청 앞에다가 해놨어요. 여기 사진 다 가져왔습니다. 찍어서. 땅속에다 농사를 짓게 할 수 있어요. 물하고 그러니까 무슨 작물을 어떻게 심냐 또 시선을 어떻게 햇빛 대신에 뭘 어떻게 LED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물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다 그것만 조정할 수 있는 거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이 안 그랬잖아요. 사람이 개를 물어야지 개가 사람 물었다는 병실 소리만 듣는다고. 얼마나 조심성 없이 저기 가서 주책 떨었으면 개가 다 물었겠냐고 이래지 그거 사람
동정해줄, 나무 아프 죽겠는데 동정해주냐고. 그러나 걔한테 얼마나 지독하게 열심히 뭐 살라고 저거 했으면은 얼마나 한을 해쳤으면 걔를 잡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땅속에서 농사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저는. 예? 근데 그거가 이제 그런 생각이 너무 앞서가지고 배고픈 게 딱 맞은 거죠. 개척한 사람 만나 개척만 하는 사람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걸 타이밍을 맞춰서 적절하게 집중적으로 해서 뭐 이제 남이 아는 걸 딱 해놔야 밀리는 후에는 빚을 딱그 1인자를 빚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환경오염과 질병의 공룡이요, 채소 등의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안전성, 여기 유기농산, 양평이 이제 유리한 점은 그거죠. 친환경 단지 알려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상황이에요. 지금은 저기 품질 인증 관련돼서도 전환기만 없어지고 유기농산물 같이 하고 나면 유기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그러니까 친환경 농산물 무농약입니다. 그러니까 무농약하고 유기예요. 그거 그 친환경 농산물인데 저농약이 있잖아요. 저농약도 인정 안, 저농약도 있긴 있는데 그거 그런데 그건 인정 안 되잖아요. 여기서는 유기농산물하고 무농약이래야 서울 사람들,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든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오실 줄 아시면은 그 난항이라든가 이 자연적으로 해서 농약을 주지 않고 농사짓는 방법에 대한 실제 시험도 하고 말이 자기 해보고 자기 만들고 이런 걸 쓰는 거 다 할 수 있는데 강사들이 있고 또 뭐 어려우니까 그리고 그 자재를 다 써야 되고 이런 거 다 하면은 저 좌우지간 여러분들의 과제는 뭐라든지 나무라든지 잎을 따서 차를 만들려면 전체 농약을 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말해. 그 농약을 좀 어떻게 handl하지만 물론 생물제재 농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무농약에다가 유기농은 3년 이상 또 이거 뭐 인증받아도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건데 어쨌든 양평에서 농산물 하신다면 그 두 가지는 확실히 명심하고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자기가 잘해놓고 다 크게 할 수가 없어요. 연역적으로나 여러 가지 도전적으로 살아도 아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기술, 노하우와 이런 거 쌓아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여기 지금 다 키우는 사람 여기 홍글씨라고 다 잘하는 사람 있어요. 친환경 닭을 제가 정말 좋아가지고 제가 만들고 제가 옛날에도 닭을 집에서 키운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과 같이 양계에서 총무한테 같이 그때가 바로 30대 총리라는 거예요. 그때 신혼 때도 그냥 막 이게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렇게 작게 출발해서 전문가가 되어가지고 성공해야 돼요. 그래야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도시주변의 땅들이 작물을 재배하고 짜투다 방치되는 게 많기 때문에 도시농업을 해서 그런 걸 많이 해서 도시 땅값이 높고 햇빛이 부족한 공간에서도 작물 재배가 필요성이 있다. 이런 걸 지구온난화는 이제 저기 뭐냐면 너무 덥고 말이고 그래가지고 열섬화 현상, 다습한 지열 뭐 해가지고 온도의 변화 막 이런 것 때문에 뭐 김재수 박사 같은 경우에는 2012년 뭐 대멸망이고 그 나사에서 잘해가지고 서울 근데 금속박사 나가지고 저 책도 내고 그랬는데 뭐 그런 거보다도 그게 뭐냐면은 잠깐만 빙하가 높고 지진이 많이 나고 이상한 지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말세는 2000년도부터 말세라고 했지 새로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북한이 폭발한다고 이런 얘기 있지만 글쎄 그건 뭘 저도 이런 것들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런 지구의 이변과 변화가 오고 있다. 근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안전한 편이에요. 또 양평역이고 양평 가지고 또 봉화가 있어 봉화가 또 안전하더라고. 옛날에 피난처더라고. 거기에 정자가 제일 많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인데 마찬가지로 지구의 온난화가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배경 지식을 우리가 이제 도시농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게 절대 도시민을 위한 도시농업이 아닙니다.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길을 찾자고 도시농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청에서 수리가 끝났지만 지난 2일날 끝났는데 4일 동안 했는데 서울시장이 굉장히 관심 많이 가고 있고 또 그 아파트 옥상에서 벌을 치고 이렇게 전부 짜투리 땅 농사 짓려고 그 대대적으로 나가면서 않던데 이거 이제 다음에 시간 나와요. 그 다음에 도시농업을 성공은 이제 다 그런 내용이고 도시 섬인데 도시농사를 통해서 경제학과 상대적 농업을 체험한다 이런 것도 뭐 그런 거죠. 저도 베란다 옥상 짜투리 공간에도 경작이 가능하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제가 다 하고 있어요.
그 재래기도 여러 다양하게 만들고 배기물을 만들고 있고 농장에다 지금 그저 인천, 부천 이런 데서 보도부로 버리는 거 여기 우리 저 직원들이 가서 겨울철에 주선하다 하우스도 한 45평 바닥을 깔았어요. 교육장비에 보이는 거 전시장을 만드느라고 실제 저는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도시농업 생산과 연관이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일본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이제 옥상에다가 하는 건데 또 이게 옆에 편말 붙어 있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뭐 많이 보는 거죠. 근데 그 밑에 있는 게 참 시선 던지는 게 뭐냐면 이런 것이 이제 여기에 농장을 상징할 수 있고 호기심을 뚫고 애들이 좋아하고 이럴 수 있는 거를 또 같이 체험할 수 있고 이렇게 이런 것도 하나 이렇게 무슨 꼭 간판을 우리는 간판 걸으면 고정관념이 이런 간판 있는 게 아니라 여기를 상징할 수 있고 또 여기서 재밌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걸 상징물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 이런 것들도 바쁘죠. 그래서 우선 내가 가지고 있는 땅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가에서 우선 내 집부터 야, 그 집에 또 한번 가고 싶다 해서 꽃도 심고 나무도 심어서 우선 그 애정을 가져야 돼. 근데 그거에 새가 어디 있냐고 한간 소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도 이 입만 가지고 가서 집에서 살려보니까 그거 쉬운 분은 내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아니 많은 거기 배우는 게 많더라고요. 근데 잎이 막 떨어지는 경우인데 토질의 문제가 나오는 공부도 하고 그래서 가르치는 게 배우는 거라고 또 이렇게 가서 찾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지식도 되게 되고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실천하지 않고 나서 말로 되는 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겁나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자기가 실천하고 알고 있어서 그 다음에 도시농업 이런 이제 농림부의 방침인데 농수산식품부에 5월 23일 날부터 농림수산부의 도시농업법이 통과되고 장관령이 시행이 이제 발효가 되는 거가 5월 23일 날. 그게 벌써 한 달 다 돼가잖아요. 한 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 농업축센터 가서 80시간 교육받았고 왜? 자격가진 사람 세 사람이 있어서 농자재 지원센터를 장관 허가로 했을 건데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여러분들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 1인 기업도 가능하죠. 지금 이제 협동조합도 가능합니다. 협동조합도 여러분들 조합도 만들 수 있어요. 영농법인 만들고. 그럼 어떻게 땅 가지고 거라고 활용하는 그거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걷다 알고 뭐 대충 내가 잘하는데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실제 돈이 되고 실속이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한 그 법을 아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이면이 더 많아요. 실제 겉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법일처럼 어떻게 하면 절대 독불장군은 인정을 안 해줘요. 여기서 아무리 개인적인 우수해서도 그거 돈 벌기 힘들어요. 같이 어떻게 아이간 저 집안이들은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성공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도시녹색 공간에 이제 3,000헥타 하는데 도시녹과 주말농장 8,000에서 뭐 이렇게 막 늘려갑니다, 이제. 그게 대단해요, 이제. 그래서 시민 참여가 500만 명씩이나 뭐 이렇게 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농사도 이제 여기 농사 시작이 짓다가는 서울 사람한테 딱 뺏긴다니까. 그 사람만도 어떻게 돼요? 어느 농가대학 나와서 박사보다도 어느 가정주부가 이게 맥히게 되는 사람들이 한 서너 사람 알고 있어요. 그건 더 박사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거 배우지 않았는데 그냥 그 대화를 나눠서 하는 거야, 그냥. 그냥 기본만 우거지고 말이지,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뭐 땅도 마련해가지고 그게 뭐 서로 노후가 되니까 남편도 또 그걸 잘해낸 거 있으니까 그걸 살려주더라고. 그전에는 구박 또 하고 뭐 혼자 치워보라고 그러더니 여자 기죽어서 그러더니 완전히 사모님이 기가 살아있더라고. 그 왜 그러냐고 했더니 식물 기르는데 소질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뭐 남자가 완전히 그냥 글로 딸려가서 매혹돼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 돈 뭐 이런 거 다 그자리 쓰고 땅도 마련하고 뭐 내가 채소 뭐 오이고 다 재배해서 먹고 막 이러는 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등을 가고 앞서가 나가지 않고 생존할 수가 없어요. 남 따라가는 거 절대 하지 마세요. 되돌기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뭔가는 나답게 나에 있는 처지에서 정말 아름답게 하고 뭐하고 나무 와보고 싶고 그러면 거의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했잖아요. 150 가보면 확실하게 알아라. 그러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대요. 그러면 근본 전략해서 저축하고 그러면은 그래도 뭐 매력 가지고 노후 생활을 하고 그러면 죽어도 걱정 없고, 그렇죠? 남한테 폐 안 끼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사실 그걸 스스로 만든 누가 만들어줄 거예요. 물론 여기에 뭐 유산 받으셔서 아주 복 있는 분들도 많고 뭐 그런 거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건 또 한계가 있어. 또 거기서도 또 장단점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이제 과제는 도시 텃밭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이냐, 주말 농장을 확산할 거냐. 그래서 도시사를 어떻게 잡을 거냐. 우리는 그것만 연구하면 됩니다.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도시사를 어떻게 잡아서 이거 도시 있는 사람들 완전히 서울이 좋다고 그래서 손을 갔는데 그냥 어떻게 끌어다가 주말 농장으로 하든지 뭐 와서 우회하든지 해서 사가고 뭐 이렇게 해주느냐. 그 돈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 거야. 돈 있는 사람들은 내 주머니로 와야 되는 거지. 돈 10,000원 한 장이라도 내 주머니 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없으면은 그거, 예? 정말 다르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저기 마치더라도 좀 한번 멋있게 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도시육성법을 제정해서 이제 공표를 했죠. 농사 및 발효가 되고 있죠. 텃밭 관리, 교육, 농업 실태 조사, 전문가도 양성해서 80시간 교육을 받아야 그 전문가 교육이 돼요. 그게 아직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농업 포털 사이트도 이제 다양하고, 네트워크도 다 이렇게 됐죠. 도시농업의 범위는 이제 그런 거죠. 도시농업이라는 게 도대체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 도시 내, 도시 안에, 도시 및 도시 근교. 그러니까 여기 양평도 도시농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제 실행하는 걸 어디다 하느냐. 이제 주변에 빈 땅, 노는 땅, 짝짓 땅이라든가 아파트 공간, 베란다, 이런 데다 이제 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짝짓 땅 이런 걸 활용하고, 그럼 이걸 왜 하느냐. 자가 소비용도 물론 자기 먹을 걸 자기가 굽는 것도 있지만, 또 뭐 취미생활, 여가 활용, 정서 이런 것도 좋고, 경제적 도움도 되고, 나눠 먹기도 하고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농산물은 제일 많은 게 채소고, 조금 이제 과채류. 과채류가 뭔지 아시죠? 과채가 뭐예요? 토마토, 딸기, 열매를 먹는 것도 잎이 아니라 열매를 주로 먹는 게 과채류고, 잎을 먹는 것이 채소고. 나무 나이는 어떻게 해야 하죠? 이것째 우리 저 빨간 티셔츠 계신 분, 당신 나이 얼마요? 그러면 난 몇 살이지만 나이, 나무를 이게 나이는 뭘로 알 수 있어요? 나이 편하죠. 그렇죠. 그거 모르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나이 텐데 나이까지 하니까 금방 답변이 나오는데 어떻게 물으면 그걸 답변하기가 어렵냐면 초본과 식물과 목본과가 그 차이점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식물이냐 나무냐, 그러니까 식물이냐 초본과냐, 풀이냐 나무냐, 이거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그거를 물으면은 몰라요. 대나무가 나무예요, 풀이에요? 대나무는 나무 같잖아요. 근데 초본과에 속합니다. 나무 축에 못 키는 거야. 왜? 나이테가 없단 말이야. 근데 대가 꽃게 이렇게 잘 올라가니까 대나무라고 붙여줄 거지, 식물에서 분류학상은 초본과예요. 그래서 마디가 있지 않나? 네, 마디 이런 거 다 좋은데 나이테가 형성이 돼 있어야 나무 축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몇 년 정도 나오는데. 그렇죠? 알아요? 네? 알아요? 그래서 대나무 보면? 나무로 돼 있지. 그게 있어요, 그 수정이. 이제 지금 학교에서 스쿨팜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게 다 이제 돈벌이를 어떻게 할 거냐 들어가는 거예요. 애들을 어떻게 끌어들일 거냐. 또 학교에 이런 것인데 애들이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적에 자연 과목 있었어요, 없었어요? 국어, 또 산수, 사회, 자연, 이게 우리 공부할 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요새 애들 있어요, 없어요? 요새 애들 있는 요새 자연 과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연이 없어졌어요. 실과에 한 130여 가지의 작물만 나오지 자연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초학문이 문제되는 거라. 자연 과목이 없어졌어요. 동물, 식물 이렇게 나오잖아요. 생물이라고 그러면. 근데 그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사회가 이렇게 되는데 입시 위주로 왔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도 커고 경제 그런 거. 근데 또 그것이 하나의 지구상의 어떤 그 경쟁력 상에는 굉장히 많이 도움도 됐지만, 오바마 대통령 칭찬도 됐지만은 실질적으로 잃은 것도 많다 이거. 유럽에 나오니까 이걸 만나서 이렇게 해서 무슨 장관이든 무슨 어디 뭐 사장이든 만나면 가족의 약속이 더 중요하지 사업 비즈니스에는 두 번째 문제.
며칠 있다가 만나야 되고 저기 다 가정사 약속으로 개인 약속 다 한 다음에 난 사업하자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슬로우 우리는 빨리빨리잖아요. 뭐 이런 현상이 많다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는 자연에 이 양평에 좋아서 오신 분들로 하여금은 이제는 좀 더 인생을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또 준비하는 지금은 인제서 무슨 준비를 하는지 알지만은 아직도 안 늦었다고 생각하고 하면은 반드시 성공하실 수 있다는 얘기. 그리고 행복도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은 여생이 그런 걸 그래서 바로 도시농업을 하는 거는 그런 꼭 뭐 생산만이 아니라 이것이 도시농사에 들어가는 것이지. 전 여기 이제 지금도 고령화되기 때문에 이제는 물론 거의 도시농업이죠. 그죠. 왜냐하면 뭐 월급생활 안 하면은 그걸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건 이건 이제 중복이 되는 얘기가 들어갔습니다. 인프라가 이게 그 다음에 그래서 앞으로 이제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저변 확대를 위한 이제 교육이라든가 또는 이제 뭐 제조라든가 또는 뭐 상품의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 쪽에는 이제 굉장히 많이 밀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시상도 하고 뭐 저도 중고냉장고에다가 LED 달아가지고 해서 SK에서 130명 가운데 들어가다가 3개월을 경질하다가 챔피언 쪽에서 제가 상도 했다는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불러주더라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그 경쟁 많은데 누가 아는 척 하겠어요. 그것도 하나 발산해요. 남이 안 된다는 거야. 메시지로 야만 그 사업하다가 너 그거 하나 거덜라. 그 사업 안 되니까 하지 마라 그랬는데도 저는 고집을 피우고 지금 내가 2대 만들어서 그거예요. 이번에 전시회고 다 사진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시간, 여기 지금 여기 다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 텃밭 또 주말 농장 활성화 이런 거니까 주말도 활성화하니까 양평까지 오는 거야. 이거 하루 와서 홈스테이 하고 저 자고 갈 수 있게끔 뭐 맺는다든지 그래서 여기 저 청원에 사고 계세요? 네, 산울이. 그건 남보다 어떻게 잘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불편한가. 이런 어떻게 더 재밌게 여기 또 오고 싶어 하나 이거 육문해야지 그냥 나무 한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육문에도 그거 하다가 아주 오래됐는데도 얘네들 손님이 안 와서 죽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니까. 그런 것처럼 선수대라는 게 그러니까 서비스를 오지 않으면 안 되겠거든. 그 일본 사람들이 그런 거 되게 맥히게 하는 거야. 근교농업이 일본이 우리보다 굉장히 앞서 있잖아요. 도시농업 그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섬세하고 소비자들을 갖다가 왕으로 정말 귀하게 여기서 같이 내 식구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성의 아웃은 진짜 이제 먹살기 어려운 때가 됐어요. 이 요거가 이제 독일의 크라임 마르텐이라고 해서 주말 농장 식으로 이렇게 러시아는 가차라고 해서 러시아는 공무원들한테 봉급을 못 준 거야. 돈이 재정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땅을 줘버렸어요. 땅을 봉급 받는 것만큼 저기 토요일날이고 이런 평소에 가서 농사 지어서 먹사를 하니까 그 땅을 임대해 줄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주말로 10평 미만 뭐 내 정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으고 이건 주택에도 안 걸리고 얼마나 좋잖아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런 거 잘해서 이것만 전문가 돼도 돈 벌어요. 네? 지금 여기 공동체 농촌공사에서 마을 같은 거 하는 거는 또 돈을 대주는 토목공사님 다 대주잖아요. 10억, 저기는 10억서부터 몇십억 대주는. 그러면 그거는 근데 그게 뭐냐? 서울에 있는 그 동호인들에서 조합원을 구성시켜야 그게 가능한 거야. 그냥 그거 잠깐 머리 써라 이러니. 남보다 노력하고 쫓아다니고 배우고 이러지 않고 법을 알고 뒤지고 막 이러지 않는 건 아닌데. 이게 이제 연구얼라인 month 이런 건데, 그리고 일본에 있는 시민농원. 요거 시민농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게 불편하게 이게 뭐 이상하게 이렇게 탁을 두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게 장애인들이 목발을 짚고 장애인들이 농사 이거 하고 싶어 하잖아요. 운동도 하고 싶고 그런데 장애인이라서 농사 못하는 몸은 없잖아. 그래서 목발 짚고도 분율이 이렇게 심고 이렇게 수입으로 이게 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섬세함과 고객을 끌기 위해서 돈을 저주머니에서 내 주머니를 끌어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홀딱 그냥 정말 아직 그 사람이 반하게 매달리지 않으면 내장을 갖고 나는 없어져야 된다. 내 친구 뭐 자존심은 그러나 분명한 질서와 이런 걸 위험을 갖고 그러면서 친절하고 이런 뭐 깔끔한 거 있어야지 이 세상을 살고 된다는 얘기죠. 뭐 기대 효과도 뭐 이거 뭐 이제 그렇게 하면
지금 얘기한 대로만 된다면 녹색 공간이 많이 나오고 도시 텃밭도 이렇게 뭐 8,000개서씩 나오고 이게 좀 외국에서 저기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중에 이제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전문가도 지금 한 1,200명 지금 영리부 계획이 양성을 시키려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여기 오는 강사들 중에서 그냥 저기 학교 졸업하고 딴 거 할 게 없어서 도시농업 환경운동 하다가 여기 와서 도시농업 강사로 돼가지고 그거 가지고 생활하는 여자 뭐 수입으로 뭐 100여만 원 있어서 보니까 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제가 어떤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고 그 책에서 제가 강의를 하려고 이런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재밌는 얘기가 없나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식물을 길러버리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여기 있잖아요. 식물은 밤에도 깨지 않고 기저귀를 갈아줄 필요도 없으며 울지도 않으며 물을 주고 잎을 닦아주면서 말을 걸고 자신이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지 고백해봐라. 꽃을 피우건 그렇지 않건 살았건 죽었건 상관없이 식물을 사랑해보라. 무조건 사랑해보라. 식물에게 쏟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 느껴보라. 식물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처럼 남편은 안 사랑하겠어요? 또 사랑을 주는데 사랑이 또 안 와? 그것도 어떤 지성이 있는 감천이라고 뭔가 바꿔 있습니다. 안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잠깐만 고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식물을 하나의 나무 한 그루를 심고 식물하고 프랑크를 키워도 우리에게는 정말 이게 하나의 행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섬세함을 가져야만이 인생은 건강과 행복이 온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요거는 잘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이 순서가 여기 이규태 선생님이 쓴 책인데 이게 애들 공부를 그 책인데 너무 잘 써놨더라고요. 요걸 한번 그 내용을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에 또 산나물 외우고 저기 아줌마들이 옛날에 나물 가서 노래하던 노래 그건 있는데 그거를 좀 말을 가서 뺐는데 이렇게 해서 일단은 요걸 한번 읽어보시면 이 아이들 저는 모짜리도 다 해봤고요. 이 양편에서 여러분들 아시지만 이 산골논돌 같은 경우는요 보통 한 3월 달 정도 초순경이면은 모짜리를 시작을 해요. 지금은 이제 굉장히 앞당겨졌잖아요. 지금 4월 식목일도 바꿔야 된다고 이제 한 달은 앞당겨야 된다고 지금 이런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게 다르게 행사를 해요. 지금은요. 벌써 늦다 이거야. 마음종이라고 그러면은 모든 종자가 끝나버리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그 시기와 때가 있다 이거 식물은. 이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중요한 것은 농업이라는 거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는 인내심 아까 뭐 이제 8가지 뭐 행복으로 가는 말씀드렸죠. 꿈을 가져라. 끼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로 가면 어떻게 실천할 거냐 세부적인 걸 들어가. 세부적인 계획 세우는 건 다음 주 시간에 또 한번 같이 직접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11시 반이잖아요. 그래서 제 말씀을 이제 일만큼 저기 하고 한번 여러분 얘기를 같이 이제 한번 도시농업이라는 과제를 이해를 하면서 궁금하신 사람도 묻고 농가에 공통점이 있어요. 돈 버는 농가. 이게 여러분 이제 어느 면에서 보면 도시농부이면서도 진짜 농부라. 이제 제 타이틀이 도시의 농부들입니다. 그래서 뭐 회원들도 만들고 뭐 이래가지고 전국적으로 자기가 뭐 이렇게 이제 지금 논사하는 계룡시 같은 데도 가라 키우는 친구가 저하고 그래서 거기서 시장님도 만나고 또 가서 소장들도 소개하려고 하면서 제가 좀 데리고 왔는데 그 지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지혜장 하나. 그 땅도 있고 연못도 있고 그래서 그 친구는 꼭 자락같이 생겼어요. 자락 키우니까 성공하더라니까. 그래서 거울을 가만히 보시고 나는 무슨 지수처럼 생겼냐 또 무슨 식물이 나한테 운이 많다 이것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래가지고 그거 잡으면 성공 데리고 갔더라고요. 자, 저기 농가의 공통점이 이제 10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매사를 내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고 장래에 대한 꿈이 있는 농가, 꿈이 있는 사람, 농부. 매사를 내하기에 딸린 거지 남 탓하다 하면 그 절단 나는 거야. 그게 그쵸? 발전했어요.
내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고 장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꿈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다 돈 버는 건가한테 공통점이더라고요. 그런 게 있던 사람들이야. 두 번째가 농업과 농촌을 사랑하고 이웃과 협동을 서로 도와주는 건가. 이건 여러분은 그런 자세가 된 분들이에요. 이건 100점짜리 얘기가 좀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알고 시장 시세에 민감해 출하시기를 조정하는 건가. 무거가 이제 머리들을 많이 쓰는데 이게 잘 안 들어맞는 게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버섯을 키우면은 버섯이 귀할 때 안 되거든 잘. 여름 버섯이 잘 안 됩니다. 온도가 높으면 미생물들이기 때문에 그게 이런 어려워. 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사과도 그냥 경쟁이 나보다 몇 달 먼저 한 달이든지 보름이든 먼저 나가게 하고 추석에 이거잖아요. 겨울철에 이런 거 잘 할 수 있는 거 안 되는 거 겨울철에 하고 여름철에 안 되는 거 여름철에 이거 경기가 그 기술이라. 근데 지금은 굉장히 첨단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햇빛이 없어 농사죠. 온도도 잘해. 그냥 스위치만 넣으면 잘을 컨트롤돼. 그거 이게 기본적인 게 있어요. 근데 그러다 그것도 공부를 하고 거기에다 미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고품질 상품성이 높은 농산물 생산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받는 건가. 아까 된장은 그냥 하면 안 된다. 재래시 된장이 하면 안 되는 거야. 기능성. 외남에도 저든지 치매에 좋다고 이래야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도, 습도, 햇빛, 토양, 기술 뭔가, 뭐 이런 거, 그런 거, 뭐 요새 LED 이런 거, 컨트롤 박스, IT 이런 거 지금 많이 발전됐잖아요. 기상정보와 시장정보 등을 돈으로 바꾸는 건가. 이제 모든 게 돈이야. 말도 돈이지만은, 말이 팔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도 돈이고 이러지만은 중요한 것은 날씨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예? 또 시장의 정보를 갖다가 얼마나 지금은 인터넷 정보를 잘 얼마나 그냥 현실 정보를 그냥 다 할 수 있어요. 위치 추적도 그냥 옛날엔 이제 남자는 바람도 많이 못 피잖아. 아 어디서 저 강원도 출장한다고 제주도에 가 있는데 위치 추적하면 금방 나오거든요. 이제 핸드폰 때문에 꼼짝 말아야. 그런 것처럼 그렇게 발달된 위성까지도 뭐 하늘에서 도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가 얼마든지 노력하면 지능청에 가든지 여기 전문가들 만나든지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안 가르쳐줄 이유가 없어. 경쟁업체라고 해서 비밀부서에 되면은 자기네 노하우를 안 가르쳐주지만 여러분들이면 다 가르쳐줘. 그러니까 이런 거 빨리 자기가 부인이 생산기술이나 개인 컴퓨터 조작에 적극적이고 부부의 금슬이 좋은 사람, 대화가 좋은 농가. 이 사람들이 다 부자 농가들이다 이거야. 아, 부부싸움이다 그런 사람이 거기 농가에서 돈 벌 리가 없지. 예? 그래서 돈을 떠나서 우선 간에 인간관계가 우선 중요한 문제라. 그러니까 그 인간관계 성격이냐. 성격을 바꿔야 되고, 변화해야 되고, 잘못을 고쳐야 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을 배워서 빨리 이걸 잘 실천하지 않으면 다른 일도 그렇게 수고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만만한 일이 아니라 물을 아껴 쓰고 물 주는 방법을 알고 하우스를 깨끗이 하는 정도인가. 역시 잘 되는 건 돈 버는 가 보면은 하는 식이 틀리다 이거야. 집에 가면 화장실 가면 잘안 되는 식으로 공부 잘하는 애들 책상에 정리해서 딱 해보면 와서 공부 잘하지 못해도 나온다고 산만하지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생육 상황, 수학량, 재배 방법 등을 상세히 기록을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다. 그 다음에 고정관념에서 살피해서 남과 다른 그게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관념에서 남과 다른 과학적인 영농을 하려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그 농사를 추가를 하는 데 있어서 10가지 조건이 뭐냐? 그거는 이제 좀 남겨뒀다가 또 다음에 말씀드리지 다 얘기하면 좀 미친다. 그 정도 하면서 오늘 한국에서 아, 동영상 이거 나왔지? 네. 처음 도시농장의 역할은 자극하기 위한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 후 도시 전체의 텃밭의 수와 면적이 증가하고 수확량도 많아졌다. 재배한 농작물을 현지에서 직접 팔게 되자 생산자들은 시장으로 수많은 수고를 적고 비용은 땅을 비용한테 초콜릿 준 거야. 내가 빌려가지고 비용을 해서 채소를 돈 대신 줄 테니까 땅좀 빌려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것도 땅 도시에서 농사를 짓는 일은 관공서나 대형 건물들의 빈땅에서도 마찬가지다. 대형 병원의 뒷뜰에서도 어김없이 농작물들이 재배된다. 원래 병원의 쓰레기장으로 사용했던 이 땅은 돌과 잡초만이 무성했던 버려진 공간이었다.
está tierra es patrimonio del hospital. Lo que estaba en desuso estaba llena de una tierra yerma, que después se recuperó a través del sistema de agricultura urbana, con un sistema de vinculación directo con el hospital, por contra nos pagan la producción y directamente los cocineros vienen que consumen, ¿no?, los condimentos frescos directamente aquí en el patio del hospital. 도심의 한 주택가. 올해 74살인 안토니오 혼달레스 씨. 그의 텃밭에선 상추와 시금치 등 10여 가지의 채소가 자란다. 짜투리 땅인 도심의 텃밭에서 다양한 작물을 재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버려진 스티로폼 박스와 녹슨 양초통에서 채소들은 건강하게 자란다. 텃밭이 없는 주택의 좁은 베란다에서도 녹색 식물은 자라고 있다. 10여 평이 채 안 되는 좁은 공간. 찌그러진 냄비와 녹슨 양철통은 훌륭한 개인 텃밭이 됐다. 도심에서 농사를 짓고